앞으로도 제가 볼 땐 시장 난이도는 더 높아지면 높아졌지 낮아질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요즘 댓글들 보면 약간 저는 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댓글이 여전히 굉장히 비중이 높으면 국장에 대해서 월간 이선엽 2025년 2월호가 돌아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선은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희가 3월부터 예. 거의 연간으로 이선엽 이사님과 예. 강의를 함께하는 거 네.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죠. 네. 근데 사실 우리 이선엽 이사님과 함께하는 특강은 많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언제 합니다. 하면 알아서 들어오십니다. 예. 근데 이번에 저희가 컨셉을 조금 특이하게 잡았죠. 오마카세. 오마카세. 예. 제 입맛대로. 이렇게 오마카세 이렇게 예. 주방장 요리. 그렇습니다. 그게 맡김 요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리사 주방장한테 다 맡긴다 하는 것처럼 어떤 특강의 주제도 예. 주도 토픽도 예. 이사님한테 다 맡기는. 그렇죠. 왜 이런 결심을 했냐면 네. 기존에 아마 여러분들 저 말고도 저 훌륭한 분들의 강의를 이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그런 강의를 중복돼서 할 필요가 있을까? 일단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뭐 매일 강의만 듣다 끝나? 아니면 뭐 기초만 하다 끝나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우리 옛날에 대학교 기준으로 보면 문제풀이반이라고 보면 되는데 단순 문제풀이반이 아니라 문제풀이를 하면서 기초가 튼튼해지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수업을 들으셨던 것들에 대해서 네. 나름대로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첫 시간 같은 경우는 매크로도 하겠지만 사실 나한테 맞는 투자 방법이라는 게 있을 건데 네. 그런 강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전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방법을 택했을 때 성공 확률이 되게 높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해볼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어떤 문제풀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시장을 잡아가고 어떻게 수익을 내서 고민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강의가 굉장히 분기마다 좀 심도 있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처음에는 이제 그 강의안을 주셨을 때는 저도 심플하게 뭐 이번에 그냥 재무제표하고 이번에 뭐 하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네. 그거는 제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리고 그거 많이 했는데 물론 너무 좋은 분들이셨을 거고 나름대로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고민이 있으셨기 때문에 고민이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땐 저절로 그게 활용도 되면서 다시 내가 이런 걸 공부했었지라는 게 올라올 수 있는 정도.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굳이 처음 들어도 이게 이렇게 해서 이걸 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그런 컨셉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실전반으로 갑니다. 그렇죠. 실전반으로. 예. 해서 예. 3월 22일을 시작으로 해서 예. 분기별로 예. 3, 6, 9, 12 예. 이렇게 갑니다. 이건 그리고 이제 연간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그런 것들을 통해 실제 응용도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간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번 분기에는 어떤 기업들이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뭐 숙제도 내주시나요? 시험도 봐야 되나요? 시험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어떤 사람은 주식을 굉장히 잘해서 진짜 열심히도 하고 기초도 튼튼해서 90점, 100점 맞을 수 있지만 네. 일반인들은 그게 쉽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다만 상식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주변에 있는 데이터들만 가지고도 사실 90점, 100점은 모르겠지만 80점까지는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 수업의 목표가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렇죠. 이거는 특히 이제 작년에 2024년도에 했던 이선엽 이사님과 함께한 그 주도주 강의 그거 들으신 분들이면은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예. 많이 달라.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 관련된 건 고정 댓글에 있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2025년 뭐 얼마 안 됐습니다. 2달도 안 됐습니다만 이 정도면 굉장한 종목 장세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죠. 제가 지난 연말부터 여러 차례 나와서 올 그래도 1분기는 미국보다 한국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드렸고 네. 미국은 좀 쉬어갑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 좀 더 추가적으로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어마어마한 종목장이죠. 예. 다만 이제 종목장이다 보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힘들어하시는 거는 지난 연말에 워낙 한국 시장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들이 강해서 줄여놨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접근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일단 너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단기간에 조금 오른다고 해서 내가 한국 시장으로 돌아와야 될 거냐 해야 될 거냐에 대한 고민이 많은 거죠.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특정 어떤 테마들도 되게 많았던 것도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접근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뭐 많이 빠진 시장이기도 하고 밸류에이션도 해외보다 굉장히
저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정책적으로 수혜보는 부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내 시장이 많이 선전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어떻게 보면은 국내 경기도 안 좋고, 예. 뭐 주변 환경도 안 좋고, 뭐 관세니 어쩌니 되게 예. 안 좋게 보이는데 이 안에서는 또 엄청난 수익률 장세가 그럼요. 나타나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예. 근데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종목 장세냐? 이것도 좀 한번 생각해봐야죠. 올해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의외로 종목별로 수익을 많이 내려면 이런 시장이 굉장히 특화가 돼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봐도 난이도가 너무 높습니다.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서 초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접근이 굉장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제가 볼 땐 시장 난이도는 더 높아지면 높아졌지 낮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예. 중요한 건 미국도 비슷해 보여요. 어. 미국도 최근에 여러분도 아마 올 초에 미국 증시, 그러니까 지난 연말부터 미국에 투자했던 분들은 다 손실이세요. 대부분 뭐 좋은 종목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M7을 비롯해서 뭔가 시장에서 핫한 종목들은 대부분 손실인데 그렇게 보면 미국 시장도 제가 보기엔 앞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미국장이 좋다라는 데 대해서는 저도 이견은 없으나 우리가 생각했었던 만큼 접근이 거기도 쉬울 거냐 생각을 해보면 아닐 것 같다.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어쨌든 간에 미국 시장도 이제는 뭐 밤새서 지켜봐야 되는 그런 일들이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국장을 이미들 많이 떠나셨는데 예. 국장 내에서 수익률 게임은 본격화되고 있고 예. 양방으로 조금 안 좋은 말로 터질 수도 있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그런 그러야 장세.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언론에 휩쓸리시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사실 저희들이 이제 촬영하고 나서 나중에 댓글도 달릴 텐데 요즘 댓글들 보면 약간 저는 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많은 그 얼마나 힘드셨는지가 그 댓글에 나와요. 그러니까 뭐 저희들이 국장이 조금 반등할 것 같습니다 하면 댓글이 많이 안 좋으시거든요. 근데 그 안 좋은 거 이면에는 그동안 내가 국장에서 너무 힘들었고 사실 국장에서 너무 많은 손실을 봤다라는 의미들이 많이 담아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 개인적으로는 너무 안타까웠는데 진짜로 괜찮아요. 근데 거꾸로. 반대 경우로 뭐 이제부터는 또 다시 국장으로 와야 돼 이런 판단이 들 때가 제가 보기에는 국장의 1차 랠리 어떤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게 워낙 뭐 이제 투자자분들 뭐 다 반응이 다르시겠지만 그렇게까지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이미 약간 스텝이 꼬이신 분들이시거든요. 안타깝게도. 그리고 이제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지쳐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왔을 때 그런 반응을 하고 계시다라는 얘기는 사실상 여러분들 그 댓글과 반대로 움직였을 때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안타까움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스갯소리로 그 국장은 속인주의가 아니라 속지주의라고 한국 개미들이 있는 곳 그곳이 국장이다. 그렇죠. 요즘 이건 미국도 장난 아니에요. 우스갯소리로, 그죠? 예. 우스갯소리로. 그 얼마 전까지 이제 삼성전자가 이렇게 반등을 예. 할 때 5만 한 8천 이렇게 반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다른 종목들이 좀 빠지기도 했었거든요. 예. 좀 반도체가 올라오면 다른 섹터에서 좀 수급적으로 약간 좀 불리함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도 드는데 이건 좀 너무 나가는 우려일까? 아니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걱정을 해야 될까요? 현실적으로 현 상황이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삼성전자가 혹시 조금 크게 반등을 할 때 다른 종목들이 쉬어간다는 얘기는 네. 그만큼 시장의 체력이 많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펀드들 때문인 건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펀드들 같은 경우는 절대 수익을 즉 우리가 무조건 돈을 벌어야 돼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수만 이기면 되지 보통 벤치마크라고 하는데 벤치마크만 이기면 되는 게 그분들의 목적이시거든요. 네. 그러면 그 벤치마크를 이기기 위해서는 전자가 오를 경우 워낙 시가총액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 전자를 담지 않으면 안 되는 불상사들이 생겨요. 불상사. 예. 그러면 그걸 담기 위해서 돈이 없기 때문에 예. 추가적으로 유입되는 돈들이 없으면 결국 기존에 있던 걸 팔아서 전자를 담을 수밖에 없는데 누가 보더라도 팔 때 시세에 부정적이지 않게 즉 기존에 있던 펀드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을 줄일 수밖에 없다라는 한계점들이 와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전자가 혹시 급등하는 구간이 오면 안타깝게도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오히려 된소리를 맞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은 되게 기회거든요. 매수 기회거든요. 어느 쪽이에요? 그 된소리 맞는 쪽. 아. 예, 된소리 맞는 쪽. 일시적으로 이제 그렇죠. 수급 때문에 된소리 맞은.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기업들이 괜찮다라고 해서 아마 막판에 편승하신 분들이 같은 경우는 그 단기 변동을 견디기가 대단히 쉽지는 않죠. 그쵸, 왜냐면 그쵸. 이제 사람이 그렇잖아요.
야 이렇게 올랐는데 이 정도 빠지고 나면 혹시 내가 꼭지 잡은 거 아니야? 정말 끝난 거 아니야라는 불안감에 휩싸일 수 있는 거고 또 전자가 오르니까 또 불안하지. 야 이제는 저거 또 사야 되는 거 아니지. 그래서 굉장히 우왕좌왕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전자가 올라갈 때 그런 경우는 시중에 자금이 메말라 있을 경우에 한정을 합니다. 만약에 추후에도 시장이 조금 더 좋아져서 시장에서 자금들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예탁금들이 많이 유입되기 시작을 한다던가 네. 아니면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오면 그런 현상들은 줄어듭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현 상황에서 딱 놓고 보면 아직 자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 매수세가 강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메커니즘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행위의 가장 큰 이유는 시장에 체력이 없어서 딴 걸 사기 위해서 다른 걸 팔아야 되는 이런 어떤 뭐 우리 보통 윗돌 빼가지고 아랫돌 개고 그렇죠, 이런 그렇죠. 건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특히 또 이제 많이 오른 종목도 예를 들어서 수익률이 50% 됐다가 네. 한 40%까지 수익률 조금 이제 반납하고 가는 건 기다릴 수는 네. 있지만 사자마자 마이너스 10% 되면 그렇죠. 내가 예. 꼭지 잡았나 보다. 또 이렇게 되죠. 저희들도 뭐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되게 힘든데 조금 버티니까 또 다시 다 올라오긴 하는데 그 버티는 게 제가 봐도 쉽진 않다라는 거죠. 약간 또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중국 쪽에서 좀 IT 소비가 좀 회복된다는 이야기가 좀 들리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레거시 D램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전자, HBM은 아니더라도 그것만으로 또 많이 오르지 않겠느냐라는 논리로 이제 5만 원 초반부터 5만 원 후반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부터는 좀 어떻게 생각해 보실까요? 일단 1분기는 그런 것 같아요. 1분기. 1분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맞물리는데 네. 한국이든 중국이든 우선적으로 일단은 졸업 시즌과 입학 시즌이 있다라는 거. 이게 일단 우선적으로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춘제라는 게 있었죠. 그다음에 이구 환신이라고 해서 휴대폰을 사면 15% 이렇게 좀 깎아주는 네, 그렇죠? 이런 보조금. 정책도 있었는데 지난 연말까지는 휴대폰은 들어가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처음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요가 좀 확장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이제 3월 지나서 이관신 정책은 지속되겠지만 네. 이제는 뭔가 조금 계절적으로 성수기를 지나서 2분기에도 지속될 거냐에 대한 고민은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또 바로 중국에 들어갑니다. 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표를 끊었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렇게 주말에 또 갔다 와서 그 여부를 판단하면 왜냐하면 1, 2월 달에 머릿속에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연속성을 가지는지 보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 조금 더 이제 갔다 와서 보시면 더 명쾌한 이야기 해주시겠습니다만 이제 3월 호 때. 근데 이제 중국 기업들 뭐 CXMT라든지 YMTC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까지도 굉장히 빠르게 추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한켠에서는 중국 기업과 기술 격차가 여전히 크다. 예. 근데 또 한켠에서는 레거시 메모리 업황이 회복이 되더라도 일정 부분을 중국 기업들이 먹기 때문에 과거만큼의 삼성전자 수혜는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이게 충돌하고 있거든요. 이사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뭐 제가 반도체를 잘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두 가지가 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미 왜냐하면 우리가 중국 기업들의 반도체 관련해서 좀 위협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얘기는 제가 보기엔 이전보다는 분명히 부정적 영향은 피할 수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정도 IT에 대한 수요가 있으면 예전엔 30% 오르는 거였다면 이제는 30%가 아니라 15%나 10% 정도밖에 못 오르는. 그러니까 좋아지는 방향은 맞지만 그 좋아지는 정도가 덜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재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요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올라오고 있는 건 알고 있고 올라오면서 걔들 박차를 가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시장이 잠식당하는 거니까. 참고로 많은 투자자분들 우리나라가 못해서가 아니고요. 중국은 정부가 너무 밀어줘서 그런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만 되면 중국은 정부가 야, 다 중국 거 써 이러거든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기업적인 측면 입장이나 일반적인 어떤 경쟁 구도에서는 당연히 우리 삼성 거를 쓰는 게 맞는 건데 정부가 강요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안타깝게도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들을 일단 주제하실 필요가 있고요. 다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지금 중국에서 혹시 향후에 많이 팔리게 되는 폰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더 고사양 폰이다. 그러니까 네. AI를 하기 위해서 저가 폰이 아니라 조금 더 좋은 폰 중심으로 간다라면 그거는 아직까지 중국보다는 한국이 비교 우위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저가칩 중심으로 좋은 거라서 조금 더 뭔가 고사양 폰을 쓰기 위해서는 한국이 아직 비교 우위가 있으니 이럴 때는 조금 더 달아날 가능성은 있지만 그 시간이 아주 많이 남은 것 같지는 않다 정도는 충분히들 인지하시고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그래도 회복을 하는 건 참 좋은 일이기는 네. 한데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몇만 전자 되면 팔아야지.
몇만전자 회복이 되면 팔아야지 이렇게 막 이를 악물고 기다리시는 분들 네. 계세요. 이런 건 약간 좀 수급적으로 좀 악재이기는 한데 그게 맞습니까?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맞을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우선 전자에 대해서 워낙 실망들을 많이 하셔서 의외로 물량들이 많이 털려나갔어요. 이미.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게 조금만 의외로 매수세가 붙어주면 의외로 생각보다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전자가 좋지 않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싸요. 어쨌든 간에 지금도 제 가치를 최소한 안 좋다라는 것조차도 가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최근에 나오는 삼성전자 갤럭시 25부터 시작해서 품질이 되게 좋아졌어요. 정말 제가 봐도 잘 만들었다 싶을 정도로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항상 전환이라는 게 이런 데부터 시작되거든요. 예. 뭔가 안 좋지만 안 좋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전자라는 기업이 되게 훌륭한 인력들도 많고 네. 여전히 기술력이 있는 잠재력이 좋은 기업인 건 맞는 거잖아요. 일단 스마트폰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뒤로도 일단 그 가격까지 오면 한 번 더 확인해 봐야죠. 그러니까 이 가격이니까 팔자가 아니라 이 가격 올라오는 거 이상으로 무엇이 있을 수 있는지 일단은 D램에서도 아니면 기존 제품에서도 경쟁력을 한번 살펴보고 그 액션을 하셔도 저는 충분히 늦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와 이제 지겨웠어. 이렇게 내가 물렸었는데 이 가격이 어디야? 지금이라도 팔고 떠나자라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 워낙 빈집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만큼 올라왔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고 액션을 취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올라오는 가격이 아니라 그 그렇죠. 가격의 배경을 봐라. 예. 왜냐면 그 가격 올라왔을 땐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고 외국인들도 바보가 아닐 텐데 그 종목을 사들였을 때는 그 나름대로 이유를 가지고 있었을 텐데 우리가 그걸 안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또 삼성전자 얼마 전에 또 자사주 매입 소각 계획을 예. 또 한 차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도움은 될까요? 또 제한적일까요? 지금은 의지는 좋은데 별로 도움은 안 됩니다. 왜 도움이 안 되냐면 자사주 매입 소각만 놓고 보면 도움이 되는 게 맞는데요. 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금산분리법이라는 게 있어서 예. 사실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사서 매각을 하게 되면 그만큼 또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가 그만큼 그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이렇게 덜어야 되는 악순환이 있어서 실제 주식수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사들이는 숫자보다 그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가 팔은 물량이 더 많아진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냥 그렇죠. 간진 자리에서 보험 예. 계열사가 갖고 있는 지분율이 올라가 버리니까. 그렇죠. 올라가다 보니까 그만큼은 자동으로 털어내야 돼요. 그래서 수급적으로만 놓고 보면 유리해지는 게 아니라 되려 불리해지는 기현상들이 일어나서 최근에 그것 때문에 지금 아마 의회에서도 국회에서도 야 이거 금산분리법 이거 어떻게 되냐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이없게도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소각에 대한 어떤 의지나 이로 인한 주주 환원 정책은 사실 반길 만한 일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로 인해서 수급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되려 역풍을 맞고 있는 재미있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굳이 전자가 그런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느냐. 저라면 물론 제가 이제 오너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 돈 가지고 차라리 직원들 그죠? 잘하는 분들이 있으면 보너스 팍팍 주고 그러면 오히려 그 자사주 이상만큼의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기술력 개발이 더 원활해지지 않을까요? 굳이 제가 보기에는 되게 힘든 기업들이 오히려 설비 투자를 하고 아니면 R&D 투자를 해야 될 돈들을 이렇게 낭비하는 건 좀 그렇게 썩 바람직한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 기업이 뭔가 이런 사이클을 타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득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분명히 위기인 거 알고 있는데 위기 때 밸류업을 하는 게 맞느냐. 사실 이런 고민은 분명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주주 환원은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이 무엇이냐, 추가 투자가 또 얼마나 필요한 그럼요. 산업이냐, 이 자원의 배분을 어디에다 먼저 해야 하느냐, 이건 또 이제 판단이 또 달라질 수 있는 사실 거니까요. 말이 주주환원이지 결국 주주환원의 가장 큰 목적도 주가를 올리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도 예, 보유하신 예, 분들의 보유 주식이 좀 더 가치가 좋아지기 위해서 그렇죠, 하는 그렇죠. 건데 제가 보기엔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주주환원은 제가 보기엔 제대로 된 기술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기술력만 제대로 보여주면 이 자리에 있을 만한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난해 같은 경우에 하이닉스 오르는 거 보셨겠지만 그 정도 수익률을 기억해야 될 회사가 지금 뒷걸음질 쳤으니 지금 보여줘야는 제대로 된 어떤 그 밸류업 이런 것들은 뭐 자사주 조금 사서 뭐 하루에 한 1, 2% 올랐다 하면 몇 프로 올랐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본질로. 근본적으로 기술력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신뢰했었던 삼성전자로 돌아가서 그 정도 주가를 올려놓는 게 저는 제대로 된 밸류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자사주 사는 것보다는 한 10배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거. 예. 본질은 예. 기술로서 그걸로서로 가치를 높이는 네. 것이다라는 거고요. 잘 되길 바랍니다. 삼성전자가 뭐 잘 이제 돼야죠. HBM3E까지는 좀 그렇지만 4로 승부를 보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 돼야겠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수원시장님이 불러주셔가지고 어. 이제 수원시에서 강의를 오, 했었는데 네네네. 거기가 이제 삼성전자로 먹고 사는 그쵸, 동네 그쵸. 중에 하나잖아요. 예, 예. 많은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예. 아. 거기 임직원분들도 그렇고 제가 볼 때도 그렇고 이게 단순히 전자만으로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 전자와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거기서 같이 수주도 하고 중소기업들도 많고 또 그 중소기업들 삼성전자 관련해서 거기서 뭐 식당도 있을 거고 커피숍들도 있을 거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소상공업자도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렇죠? 아무튼 전 되게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지금부터는 하여튼 지금까지 온 거면 되게 실망스럽지만 그래도 굉장히 크게 응원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예. 잘 돼야죠. 약간 이제 또 HBM 이야기 잠깐 나오면 SK 하이닉스도 잘 나가다가 주가는 좀 20만 원대 초반에서 네. 계속 좀 쉬어가는 흐름이기도 하고요. 현 시점에서 투자 매력들을 이제 굳이 따져보자면 삼성전자냐 하이닉스냐 좀 어떻게 갈라서 봐야 될까요? 사실 되게 판단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자하고 둘하고 비교를 하려면 결국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삼성전자가 기존에 있었던 기술력을 회복을 해서 그 신뢰를 찾아간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건 사실 누구도 알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결론이 나와봐서 이제는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거도 제대로 쓰고 그 HBM을 쓰는 것도 단순히 저가 이게 아니라 이제 HBM3E 그죠? 네. 12단, 뭐 16단 이런 데 동시에 같이 들어갈 때 뭔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거지. 뭐 지금 뭐 밑에 거부터 치고 올라온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있겠죠. 앞으로 삼성전자가 HBM을 정말 시간에 약간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기술력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으면 전자가 유리한 건데 사실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여의도의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죠. 아마 그거는 현재 그 하이닉스에서 HBM을 연구하시고 공정을 담당하시는 핵심 관계자 아니라면 전혀 알 수가 없는 거고 삼성전자는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그 애널리스트들이나 아니면 여의도 있는 분들한테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뭐 두 개를 가지고 저울질하긴 제가 볼 때는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HBM3 뭐 12단 아니면 HBM4 뚜껑 열어봐야 한다. 근데 그렇죠. 이제 딱 뚜껑을 열어봤는데 성공적이야. 퀄리티에서 완벽했대라고 하면은 그때 뭐 6만 전자가 되더라도 앞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올라온 가격 그 배경을 판단을 해야 한다. 그렇죠. 이렇게 예, 돌아가야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게 단기간에 될 거냐라는 의문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리는 건 맞는 건지 그 고민도 좀 있을 거고. 아무튼 뭔가 우리가 판단하게 예측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뭔가 들어야 되는데 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2년이 넘도록 사실 뭔가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으나 그게 대부분 불발이 됐고 또 최근에는 HBM과 관련해서도 단순히 어떤 12단을 쌓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쓴 D램에 대한 설계 문제가 있다라고도 현재 젠슨 황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부분들이 있고 예. 전자도 인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뭐 뭔가 단시간에 이게 딱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예. 요거 두 개는 제가 볼 땐 비교한다라는 건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